자, 오늘 시간에는 태도를 배우는데 태도가 우리 광고 심리학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되게 실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분은 뭐 공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실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공부하기에 참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해요. 고양이 어떻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개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개, 멍멍이. 오케이. cat people, 고양이. 저는 cat people인데, cat person인데, 고양이 좋죠. 저도 길고양이들을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더 컸어요. 고양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좋잖아, 그죠? 예, 멍멍이를 좋아하는 사람 멍멍이를 보면 좋아하는 거고, 그죠? 이게 즉각적 태도예요. 그죠? 이렇게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 잘 반응을 안 하더라고. 길고양이들. 자, 이게 좋아 태도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like or dislike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죠. 좋으면은 how much do you like? 이거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 태도의 강도라고 그러죠. strength of attitude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좋아요, 싫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좋아요, 싫어요 문제가. 구매를 하기 전에 구매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매 의도, willing to pay money. 그 전에 중요한 게 브랜드 태도예요. 좋아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아요. 물론 좋아하지 않은데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있죠? 좋아하지 않는데 구매하는 경우, 옵션이 없을 때.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자동차는 필요해. 지방에 살아서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음에 안 들어은 차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게 태도와 구매의 불일치라고 부르는 거죠.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구매의 가장 좋은 예측 변인이에요. 근데 안 될 경우는 기타 재반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예측 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태도를 꼼꼼히 배우려고 하는데 일단 태도의 개념을 알아보고 태도 관련한 모델을 알아보고 측정도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다속성 태도 모델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속성이라는 거는 뭐죠? attribute라고 하거든요. 속성은 특정 제품, 브랜드,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의 성격을 의미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고 실제 여러분 마케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저관여 모델, 통합적 태도 모델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정의 먼저 알아보죠. 좋아하다와 사랑하다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래? 좋아하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했잖아요, 벌써. like or dislike. 이거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답을 해볼게요. 이게 어려워요. 뭐 이게 뭐 철학적인 문제기도 하고 많은 문학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like or dislike는요. 그 대상이 싫어하면은 그냥 dislike로 바뀌어요. love는 상대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도 그냥 계속 변하지 않는 게 난 저는 러브라 생각해요. 간단하죠 이게 조작적 정의라고 보통 불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광고 마케팅 맥락에서 요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어려워서 그래요. 브랜드 러브라는 말은 안 씁니다. 거의. 자, 여러분이 맥북을 샀어요. 맥북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맥북 사랑해? 아이패드를 사랑합니까? 도움 많이 돼. 돈 냈잖아. 비싸잖아요. 도움이 많이 됐어. 헬프는 많이 됐는데 비싸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소위 어떤 광고 대행사, 사치앤사치란 광고 대행사에서는 러브 마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 브랜드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건 매저가 잘 안 돼요. 매저가 잘 안 되고 브랜드가 미스비헤이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행동. 그게 뭐 있을까요? 사례. 브랜드가 일탈하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샤오미 배터리를 제가 되게 엄청 좋아해요. 배터리 폭발을 했어. 그럼 미스비헤이브라고 불러요. 잘못된 행동이죠. 그럴 때는 이거면은 계속 좋아해야 되는데 샤오미. 근데 이거면은 다시 바로 싫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완전히 이해되시죠? 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얼마 전 인터넷 검색하다가 나왔는데 사람과 사랑의 차이가 뭐죠? 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예. 사람과 특정 어부제가 만나서 이렇게 갈려갈 때 사랑으로 바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예. 그죠?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태도는 아까 얘기한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달라요. 태도는 변해요, 변해. 사랑은 덜 변하죠. 물론 아예 안 변한다고 할 수는 없죠. 덜 변하고 태도는 변해요. 태도는 한편으로 보면은 포인트 오브 뷰랑 관련이 많습니다. 관점. 예, 여러분이 뭐 긍정적 관점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세뇌를 많이 당해왔잖아요. 근데 실제 태도는 변하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부정적 성격 손 들어오시죠. 부정적 성격. 시니컬하다. 여기 다 긍정적이잖아요. 네, 긍정적인 사람만 금요일 아침에 나와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렇죠? 네. 보면은 이 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리가 부러졌다면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데 감사하고, 두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목이 부러졌다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유태인들은 참 현명해요, 그죠? 이게 사실 극강의 긍정적 태도라고 봐야죠. 브랜드에선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이거 독일어로 발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원어민 강좌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 보면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참 좋은 표현 아닙니까? 이런 방황을 하고 있으면 노력을 한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브랜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브랜드도 흔들리지 않으면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특정 브랜드 예를 들어 햄버거가 나왔어요. 맥도날드가 나왔으면은 그냥 루틴하게 먹었어요. 그죠? 지금 브랜드 경쟁이 너무 심화되어 있고 사람의 태도는 아까 강조한 것처럼 변한다고 했죠. 더 빨리 변해요. 놀라울 정도로. 그게 무서워요. 예.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 뭐 음료수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먹었어요. 맥주를 보세요. 맥주는 기승전 뭐 카스, 오비 몇 개 옵션 안에서 돌았는데 지금은 해외 맥주가 뭐 수십 수백 개가 맨날 들어와 있어요. 초이스가 많아진 거죠. 태도 변형이 너무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방황하고 노력해야 돼요. LH도 이제 서로는 끝났고 태도 이야기를 해보죠. 태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favorable or unfavorable evaluation, 그러니까 like or dislike 간단해요.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간단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도는 사회심리학의 그 기초를 두고 있어요. 소비자 심리학은 단일 학문이 아니에요. 사실 사회심리학의 서브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심리학은 뭘 다루죠?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게 사회 안에서의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죠? 나와 너의 문제, 나와 특정 조직 안에서의 문제 등등이 연결되어 있는 게 사회심리학이에요.
사회심리학의 아버지 중에 하나인 골든 알포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게 이 태도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별거예요. 왜냐면 측정도 잘해야 되고 태도는 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우리한테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계속 관리해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 남성이 나왔어요. 긍정적 남성이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태도를 측정을 하겠다고 하면은 여기 good, pretty, 여기 dumb, smart, polite, rude, polite, 그죠? greedy and charitable, 여기 charitable 이렇게 할 거죠, 그죠? 별로 표정이 안 좋아서 아무튼 이게 태도 측정입니다. 왜 여러 번 물어보죠? 왜 똑같은 거 like or dislike를 원 포인트 스케일로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항목을 가지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태도는 멀티 디멘션이어서 그래요. 사람의 성격도 내성 외향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도 이 안에 여러 가지 다층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퀘스처니어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합계를 하거나 평균을 하거나 아니면 얘기의 일관성을 재기 위해서 크롬바 알파라는 측정 방법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가장 많이 쓰는 태도 스케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건 교육 심리에서 갖고 왔는데 I think science is good field of study 1.5 이렇게 1 to 5로 해서 재는 거죠. Science is interesting field of study. I like science. I trust scientists. 그 다음에 I think scientists are honest people. 다르잖아요, 그죠? 유사한 내용을 물어보지만은 다른 항목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같은 걸 물어보는지 알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방법이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이거는 측정을 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일관적으로 다 항목들이 비슷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동일한 개념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통 EFA, 그죠? Exploratory Factor Analysis라는 방법으로 통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개념은 간단해요. 그리고 사실 실행도 요즘은 프로그램 클릭하면 나오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을 아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쓸 일이 많아요. 자, 근데 이제 한번 실제 사례를 들어가 보죠. 이 태도라는 것도 멀티 레이어 돼 있는데 사람도 멀티 레이어 돼 있어요. 이 아저씨 누구죠? 네, 모르십니까? 누구? 좋아요, 안 좋아요? Like 1.5, 1 to 5 스케일 1 to 5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0? 0? 3? 3? 어떻게 평가할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pretty, 자 한번 해보죠. ugly pretty 1 to 5 pretty 잘생겼잖아. 그 다음은 dumb smart 그 다음은 greedy charitable 너무 좋아한다. 이게 아무튼 이럴 수가 있다 이거죠. 일관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보면은 호불호가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목에서 일치도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저 친구는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우리 친구는 했지만은 이런 이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예컨대 머스크가 아니라 뭐 갤럭시 탭이다, 또 LG 그램이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또 달라져요. 아시겠죠? 보면은 태도는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게 가장 극강의 어려움이에요. 보세요. 내가 광고에 대한 태도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광고하는 브랜드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또는 광고에 나온 모델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 제품은 좋은데 그 회사가 싫을 수도 있어. 회사는 좋은데 회사의 오너가 싫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이게 복잡하다니까 태도가. 그래서 attitude object라 불러요. 태도의 대상. 대상이 사람인지 조직인지 브랜드인지 브랜드면 어떤 레이어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바디 프렌드란 제품이 있어요. 좋아요? 바디 프렌드? 바디 프렌드 뭔지 알아요?
약간 좀 네이밍을 봤을 때 약간 콩그리시 같지 않습니까? 바디의 친구는 뭐야? 그럼 바디 프렌드?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싫었어요 그게 그 이름 자체가 처음에는. 근데 바디 프렌드는 지금 엄청나게 큰 사업자가 됐죠. 안마기가 뭐 이렇게 비싸? 뭐 1,000만 원 안마기도 있잖아요. 누우면은 그냥 잠이 들어버리죠. 어. 근데 아무튼 처음엔 싫었는데 광고도 싫었어요 저는요 처음에. 근데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 태도가 변형이 된 거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attitude object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액션일 수도 있고 object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정치에서 자 민주당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리버럴 파티가 리버럴 파티에서 민주당은 싫어하는데 거기에 있는 소속 국회의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많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사람들도 설명이 쉬웠어요. 일반적으로 리버럴 파티는 환경 보호를 추구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근데 환경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리퍼블릭인 경우도 있어요. 공화당인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처럼 과거보다 설명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 에디트 오브젝트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품일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 구매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저는 비 오는 날에 예를 들어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비 오는 날에 막걸리를 사는 자체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뭐 유동 막걸리든 뭐든 간에 whatever 하여튼 장수 막걸리든 간에 막걸리 구매 행동 자체를 좋아하는 경우 있어요. 또 이런 거 있을까요? 특이한 행동? 없어? 특이한 뭐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행동 자체에 대한 태도가 좋은 거. 저는 자전거를 탈 때 커피숍에서 베이글이랑 라떼를 먹는 걸 좋아해요. 실제 몸매가 좋아지고 있죠. 이게 이거예요. 행동에 대한 태도예요. 그죠? 아니면 그걸 쓰는 과정이 좋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 마우스 이 클리커 있죠. 클리커 리모컨 클리커 이거를 1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샀어요. 이게 가격이 10만 원 가치가 있을까요? 아마 중국 어디 공장에서 하면은 3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쓰는 과정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복잡하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스토어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면은 월마트에서 루이비통 백을 판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좋을까요? 똑같아요. 제품은 가격은 살짝 싸요. 여러분은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서 루이비통을 사실래요? 아니면 월마트에서 하실래요? 똑같아. 어떻게 살겠습니까? 10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감성이 없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데 루이비통 매장에 가서 이걸 뚫고 사느냐 아니면은 월마트에서 그 유리문을 열고서 그걸 사느냐. 근데 나는 알잖아. 나는 내가 얼마 산 걸 안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워요. 월마트에서 럭셔리 아이템 매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구매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알잖아. 나는 내 제품이 월마트 건지 알잖아요. 이게 여기 남아있는 거죠. 태도는 여기 중요한 속성들이 있어요. 태도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없는 태도는 없어요. 그죠? 이게 비물질, 물질, whatever 간의 대상은 있습니다. 태도는 지속성이 있어요. 태도는 바뀐다고 얘기했죠. 바뀌어도 그냥 1초 안에 태도가 바뀌진 않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태도는 방향성과 강도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을 like or dislike 했죠. 그 다음 strength of the attitude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학습 심리할 때 배웠겠지만 사람은 뱀을 처음부터 싫어하지 않아요. 그죠? 보다 보니까 이제 공포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보세요. 제가 딱 서가지고 막 근처로 막 다가가요. 여러분들한테. 싫어하는 분들은 으아 극혐이다 그러고 도망가죠. 예. 관찰할 수 있어요. 그 행동으로 약간씩. 근데 조커 같이 그 포커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마스크맨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호불호가 저는 확 나오는 스타일이 얼굴에서 싫어하면 얼굴이 일그러져 약간씩. 근데 호불호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게 어려운 거죠. 예, 알기 어려워 생각보다. 그리고 설문지를 준다고 해도 거짓 잘못되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어떤 경우 있을까요? 레이시즘. 인종차별적인 것 같은 경우 인종차별하는 건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 다만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행동에서 인종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백인들과 흑인들의 갈등 사이에서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상황에서 형성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난과 이제 부유, 이제 rich and poor 생각해 보죠. 가난한 환경에 있으면은 사실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난을 빨리 극복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환경이 맥락이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가지기가 사실 쉬운 게 우울하지만은 안타깝지만은 사실이에요. 이해되죠? 물론 여유 있다고 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진 않아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태도는 삼각이론이라고 보통 해요. 인지, 생각하죠. 감정,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가 믹스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 ABC라고 부르는데 affect는 감정이죠. B는 behavior, C는 cognition. 이 세 가지가 태도를 만들어가요. 태도는 인지일 때는 이게 신념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죠? 감정일 때는 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행동 의도는 행동 의도. How much are you willing to pay money? 이거죠, 그죠? How much are you willing to go visit the country? 이렇게 하면은 방문 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거를 1차원 이론, 뭐 이게 똑같다는 이론을 해서 1차원 이론이라 불러요. 이해되시죠? 예, 뭐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물어보는 건 비슷하니까. 근데 설문지로 봤을 땐 어떻게 다를까요? 설문지로 봤을 때는 요건 요거 따로 재야 되고 요건 요거 따로 재야 되고 요건 요거 따로 재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결과적으로 그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태도가 그만큼 멀티레이어고 복잡하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걸 ABC of attitude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그 태도를 측정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유념하라는 의미에서 ABC of attitude라고 했는데 한번 사례를 들어보죠. 저는 텍사스 대학을 나왔어요. 텍사스 대학이 좋은 학교예요, 나름대로. 텍사스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암센타예요. MD 앤더슨 암센타가 노벨상도 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센타고 우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도 여기서 진료를 받았어요. 암의 선구자라고 보시면 되죠. 옛날에는 이게 로고가 실제 로고예요. MD 앤더슨이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게 엄청 컸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가. 근데 지금 봐요. 이게 엄청 크죠. 왜 그럴까요? 얘가 유명하니까. 얘가 얘보다 유명해진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캔서에 왜 이거 줄을 그었을까요? 이 그 MD 앤더슨 암센터의 슬로건이 Eliminate Cancer in Texas예요. 텍사스에서 암을 없애겠다. 그래서 여기 착 스크래치를 근 거죠.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혁신적인 디자인이에요. 왜냐면 로고에서 이렇게 그 컷아웃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단하죠? Making Cancer History, 캔서 암의 역사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이게 왜 제가 갖고 왔냐면은 텍사스 대학도 이밸류에이션 해요. 우리 태도를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내가 암이 걸렸어. 물론 암이 걸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암이 걸렸는데 나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다행히 해픈투비 내가 리치맨이야. 돈은 많아. 고를 수 있어.
하버드 대학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U of 시카고 이런 명문 대학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존 허킨스 대학교. 그 다음에 유니버스 텍사스 대학교. 아 그럼 어디를 갈까? 그랬다가 막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인지적으로. 그리고 암에 대한 건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암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암에 대한 인식은 완전 부정적이거든요. 이밸류에이션 하죠. 여기 갈까, 하버드에 갈까, 어떻게 할까, 교통 어떨까, 이밸류 하다가 오 이거 MD 앤더슨. 이게 여기는 호의도가 높잖아요. 명성이 있으니까 아 여기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 로고가 크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하우젠이랑 브랜드 아십니까? 하우젠의 브랜드가 나왔을 때는요, 삼성 가전이 하우젠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때 삼성이란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우젠 왜 없어졌을까요? 삼성에 대한 태도가 너무 좋아져서 그래요. 파브란 브랜드 기억나십니까? 파브는 TV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삼성이란 얘기 안 썼죠? 왜 안 썼을까요? 삼성이 안 유명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간단한 로고, 슬로건, 태그라인 등등등은 모두 태도랑 관련이 있어요. 과학적이죠?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사람은 강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 천하무적 그 대기업의 회장님이 있어요. 너무 강력해. 해픈투비 잘생기기도 했어. 해픈투비 성격도 좋아. 그럼 얘는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 이런 인지 심리학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데 영화의 모델이 나와요. 근데 뭐 천하무적에 너무 잘났어. 그래서 망한 캐릭터가 엄청 많습니다. 사람은 취약한 걸 좋아해요. 불쌍해 보이는 거. 여러분이 뭐 연애를 하실 때 그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파트너가 있을 경우에 불쌍함 전략도 상당히 잘 먹혀요. 그 이유가 사람은 취약성에 대한 호의도가 높아서 그래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어벤져스 보세요. 다 각자의 취약성들이 있어요. 그죠? 배트맨 보세요. 배트맨은 항상 트라우마 걸린 약간 정신병에 있는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비슷해요. 취약성 마케팅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약자에 대한 고통을 감정 전이로 일어나요. 이게 흥미롭죠. 이렇게 보면 성선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이처가 굿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이제 유기견이 빵 한 조각을 받고 이게 감동하는 모습. 이러면은 금방 엠퍼시 공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브랜드 사실 비슷해요. 예. 자 이제 그 저희 콘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콘텐츠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혹시 이거를 아시는 이 캐릭터를 아시는 사람 있습니까? 알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베리 올드 워먼일 거예요. 80년대 후반에 나온 맥가이버란 말은 들어봤죠. 그 맥가이버 칼이라고 보통 불려서 스위스 아미 나이프 이게 엄청 비싸게 팔렸어요. 저는 이 사람이 리처드 D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멋지게 생겼죠. 하키 선수였었는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영화 배우로 전향한 그런 사례고 옛날에 스타게이트라는 데 주인공으로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상당히 잘 만든 캐릭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저씨 폭력을 싫어해. 그리고 뭐 때리는 걸 못해요. 대신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뭐죠 이런 요거 핀이나 이런 스위스 아미 나이프 하나만 있으면은 악당들을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캐릭터도 취약성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해요.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브랜드가 고생한 이야기, 어려웠던 히스토리를 강조할까요? 취약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특히 창업주들의 그 브랜드 스토리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약성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콘텐츠 제가 본 거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호불호가 있는 영화인데 한번 시간 날 때 보세요. 저는 좋았어요. 저는 호 쪽인데 라튼 토마토에서는 94점을 받은 작품이에요. 보신 사람 있습니까? 볼만해요. 제작비가 거의 안 든 영화예요. 이 뉴 라이프란 영화인데 2024년에 나왔으니까 뭐 최근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 FBI 요원입니다. 근데 이 요원은 그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문이에요. 근데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걸린 거죠. 미래 환경에서. 그래서 그 여성 FBI 에이전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음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여성을 잡으러 다니는 이야기인데, 이 여성은 재밌는 게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총도 제대로 못 쏘고 맨날 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 사람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왜 그럴까요? 취약성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었고 흥미롭죠. 태도 이야기를 잠깐 콘텐츠 쪽에서 해봤는데, 태도는 기능이 있어요. 태도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우리가 호불호를 가지는 거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도는 실용적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내가 태도를 가지면은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걸 금방 판단할 수 있죠. 보세요. 옥수수 수염차는 뭘 이렇게 강조했었죠? 다이어트. V라인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차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이뇨가 많아져가지고 화장실 엄청나게 가야 돼요. 그럼 좋을 것 같죠? 밤에는 만두 먹어 이렇게 비비고 막 그러면 먹게 되죠. 이해되시죠? 예, 아무튼 이건 결론이고, 마케팅 메시지는 다이어트예요. V라인. 그죠? 이게 V라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효용이 있죠? 다이어트 도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옥수수라는 거, 그리고 이 브랜드라는 거를 강조해서 긍정적 태도를 형성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광고주는. 두 번째는 가치를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볼까요? BMW와 메르세데스라는 두 젊은 브랜드, 뭐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브랜드들이죠. 여러분, 제가 그냥 차를 준다고 했을 때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해요. BMW를 받고 싶은 사람을 한번 손들어 보시죠. BMW. 메르세데스를 받고 싶은 사람. 나머지는 안 받고 싶어 하네요. 예, 그럼 됐어. 패스. 이거예요. 이게 태도. 메르세데스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메르세데스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줘요. BMW 마찬가지. BMW와 메르세데스의 차이점이 뭐죠?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BMW는 내가 오너여도 내가 드라이브를 하는 거고, 메르세데스는 기사가 드라이브 한다, 이렇게 포지셔닝 했었어요. 이해되시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가치 표현적인 거예요. 나는 메르세데스가 좋아 이러면은 내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메르세데스보다 조금 비싸거나 비슷한 라인에 있는 레인지 로버, 그죠? 레인지 로버. 그냥 G 바겐이 있다고 봅시다. G 바겐과 레인지 로버가 가격이 같다고 가정해도 선호가 나 G 바겐 탈 거야 무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제 연예인들이 많이 타잖아요. 저도 타봤는데 물론 제 차는 아니에요. 옆에 타봤는데 승차감이 전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타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가치 표현이어서 그래요. 집 체로키라는 차가 있어요. 지프라는 차 있죠. 이렇게 4륜구동. 이거 왜 탈까요? 승차감 안 좋은데 가치를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죠. 보세요. 한국의 이 도로 컨디션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걸 타고서 수도권을 누비고 있죠? 기름을 엄청나게 쓰고 환경에도 안 좋은데 가치 표현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저는 이것도 재밌었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학교에 점퍼를 입고 다니죠? 여기 없나? 점퍼? 왜 입어야 돼 이거를?
왜 이걸 입어요? 점퍼를 안 입어? 왜 입을까요? 소속감? 고든 하이스쿨도 나왔잖아. 그 소속감 너 소속하는 거 누가 내가 알아주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왜 이거 입고 다녀? 안 입어요? 왜 입었어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내가 여기 다니는데 뭐 어쩔 TV 어쩔 TV예요? 왜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가? 예, 뭐 중요할 수 있죠. 이게 가치를 표현하는 일종의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LGBT라고 가정해 보죠. 제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여기다 이게 그 뭐죠? 레인보우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십자가를 걸고 있죠. 그죠? 부디스트들은 여기다가 염주를 감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죠? 가치 표현인 거죠. 그리고 환경보호 단체는 또 어떤 뭐 리본을 달기도 하고, 브레스트 캔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리본을 달고 다니죠. 핑크 리본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어적인 그런 태도도 있어요. 보시면은 보세요. 리조랄은 뭐죠? 무좀약이에요. 여러분 무좀이 안 걸렸겠지만은 여기 무좀약이라고 안 썼어요. 보세요. 헤드앤숄더 뭐죠? 비듬약이잖아요. 여기 비듬 샴푸라고 썼어요. 이게 비슷해요. 사람은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랜드 장치를 쓰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사회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뭐 냄새 안 좋잖아요. 장례식, 그리고 탈모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탈모는 정말 많은 남성들의 적이라고 봐야죠. 예. 세상에 두 가지 남성이 있죠. 머리가 있는 사람과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 탈모는 정말 쉽지 않은 난제예요. 이게 부정적이거든요. 그죠? 이거를 바꾸려고 브랜드들이 이런 형식의 브랜딩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펑션 등에서 그 조직 애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조금 더 고민해 볼 만해요. 예를 들어 보죠. 저는 삼성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는 좋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좋아하는데 과거에 막 이런 게 있었죠. 노조가 없다는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황제 경영이라는 것에 비판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죠? 지금 삼성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어떤 내 직원이라고 보죠. 난 삼성 직원이에요. 근데 삼성에 대해 비판적이야. 근데 삼성은 나한테 월급을 주고 있어. 그럼 난 어떻게 할까요? 아까 우리 밸런스 시어리 배웠죠. 하이더의 밸런스 시어리. 마음은 복잡하면 안 돼요. 이거 불안감을 줘요. 그 마음과 행동은 일치돼야지 마음 편해져요. 그 리온 페스팅거의 그죠? 인지 부조화 이론이죠. 태도를 바꿔야죠. 삼성 좋아.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나라에 좋은 역할을 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태도는 기능적이에요. 태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과 다른 게 변화하잖아요. 바꿔서 나를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을 싫어한다고 가정해 보죠. 싫어하면 불편하잖아요. 태도를 바꿔야죠. 네. 뭐 이걸 정신승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태도는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불편감을 주고 어려운 게 있었을 경우에는 내 직장에 대한 태도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주지에 대한 태도도 바꿀 수 있어요. 또는 가족에 대한 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픈 투비 여기 있는 거니까. 보시면은 이제 지식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태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화하죠. 태도가 모이면 지식이 돼요. 자, 보세요. 당신이 싫어하는 연예인 10명을 얘기하세요. 했어요. 10명 적었어. 이건 뭐죠? 지식이에요. 쌓이면 지식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삶의 편리성을 줘. 지식은 현 편리성을 주잖아요. 지식이 쌓여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인상까지도 형성하게 되는 거죠. 태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식이자 가치 표현이자 자기의 그 뭐죠? 정체성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기능적으로 날 도와주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태도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표준적인 형태, 저관여의 형태. 상당히 중요해요. 표준은 뭐죠? 꼼꼼히 태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를 사야 돼. 아니 아까 암 병원 이야기를 해보고 다시 암으로 돌아가서 MD 앤더슨 같은 대형 병원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인지가 먼저 오는 거죠. 그냥 암 싫어 나 병원 안 갈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꼼꼼히 따지는 거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 다음에 태도로 감정으로 변이가 돼요. 저간염 위계 같은 경우에는 필링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껌. 자, 젤리를 젤리. 요즘 껌이 안 팔려요. 껌은 지금 자이리톨밖에 안 팔려요. 자이리톨이 껌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이리톨이 이빨에 좋아요? 주걱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모나게. 사실은 이빨에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자, 젤리는 몸에 좋을까요? 젤리 먹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젤리는 그냥 그 기호식품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젤리를 여러분이 이제 마트에 갔어요. 무슨 젤리 사겠습니까? 감정대로 가는 거죠. 아, 오늘은 바카스 젤리. 바카스 젤리 좋더라고요, 저는요. 아, 오늘 비타민 C, 비타 500 젤리 사고 오는 거죠. 이거는 감성이 먼저 가요. 자, 근데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른 파트너를 만난다, 연애를 한다고 가정해 보죠. 이걸로 갈까요? 이걸로 갈까요? 어느 걸로 가겠습니까? 예, 이걸로 가는 사람 거의 없어. 이걸로 가면 인생이 아주 고난의 로드로 챌린징 로드로 가게 되죠. 사실 우리는 이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고관여 상품이잖아요. 이 상품이라 얘기하면 너무 마케팅적이니까 고관여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자, 이게 표준학습 위기예요. 아까 정리한 거 인지, 알고, 평가하고, 감정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죠. 아까 저관여, 아까 그 바카스 젤리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인지하고 바로 행동이 나오거나 감정이 나오는 경우죠. 충동구매 또는 인지하고 감정이 나오고 뭐죠? 감정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인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뭐로 경험적 위계라고 그래요. 비슷해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젤리를 들어보죠. 이 젤리는 저관여이자 경험적이기도 한데 마트에 가는데 젤리들이 많아요. 그냥 집어가지고 사러 왔어요. 이걸 충동 구매라고 부르죠. impulsive purchase. 그 다음에 경험적 위계로 봤을 때는 바카스에 대해 긍정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어. 동화제약의 바카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생겼는데 이거 한번 사볼까? 그 다음 사버렸네 이렇게 하고 인지를 하거나 그 다음 공유도 할 수 있죠. 나아가서는. 이해되시죠?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태도가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실제 있는 건가요? 이건 우리 추정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이거 머릿속을 막 잘라본다고 해도 이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때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인지 감정이 이렇게 라인업 돼서 다 이렇게 차례차례 일어나요.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동시 발생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희가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논리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차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제가 좋아하는 이 껌인데 이 껌 드셔보신 사람이 있습니까? 엑스트라 껌이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면은 롯데껌, 롯데 뭐 주시 프레쉬 뭐 이런 까라에 이제 좀 저가형 껌이라고 보시면 돼요. 껌은 왜 씹죠?
그 리프레시먼트예요, 그냥. 아니면 심심해서. 껌을 씹는 이유가 뭘까요? 왜 껌은 이 세상에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위생적으로 안 좋잖아요. 일단은 껌 뱉어잖아요.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죠? 내가 근데 껌을 팔아야 돼요. 해픈투비 내가 껌 회사의 그 사장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껌을 팔죠? 이걸로 팔아요, 이걸로 팔아요. 이걸로 팔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나 아니면은 이걸로 충동 구매를 하가든지. 예? 껌은 주로 어디서 팔리죠? 껌이 많이 팔리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많이 팔려요. 졸리니까. 예. 보시면은 이제 한번 요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오, 죄송한데 이게 영상이 잘렸네요. 이거 상당히 좋은 영상인데 제가 나중에 한번 비디오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금 하고 잠깐 쉴 건데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자동 태도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태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어떤 걸 봤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이 와요. 아까 보여드린 고양이, 키튼이 딱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세요. 다 멍멍이 아닌 고양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런 게 좋아 그냥. 근데 보세요. 이거는 진화 심리학에 논란이 많은데 왜 애기들은 귀여울까요? 애기 고양이, 애기 멍멍이, 애기 달팽이조차도 귀여워요. 왜 그럴까? 이게 생존을 위해서 귀여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anyway, 이런 거는 자동 이밸류에이션이 돼요. 매거진, 여러 말 잡지를 제가 줬어요. 보그, 엘르 이런 거예요. 좋아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막 혐오한다고 잡지를 막 발로 차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 mildly positive 하죠. 리버. 이거 뭐예요? 리버가. 간 좋아요? 한국은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간 천엽 고이 막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싫어해요. 징그럽잖아. 예, 물론 맛있을 수 있죠. 이게 한국적인 맥락, 또 중국이나 이런 베트남 정도의 맥락에서 괜찮을 수 있어요. 캔서, 암은 다 싫어해요. 암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고 암을 좋아하면 문제가 있는 분이죠. 이해되시죠? 이런 거는 이게 attitude object, 태도의 대상인데 자동 이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내요. 싫으면 어떻게 되죠? 싫으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뒤로 가요. 자동적으로 얼굴은 마이크로하게 그 인상이 안 좋아져요. 우리가 잘 캡처를 못 하는데 싫어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최넨 바흐라는 예일대 교수거든요. 이 바흐는 이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고 저도 인용을 했는데 한 재밌어요. 보면은 pulling towards the body, 싫어하면요 이게 좋아하면은 가까이 가요. 그죠? 이게 매그네틱이라고 하고 풀링이라고도 하죠.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여기 어떤 연예인이 왔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해픈 투비 여러분이 팬이에요. 뭐 BTS의 RM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 보고서 막 저리 가요 막 이렇게 하겠어요? 다 좋아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옆으로. 근데 여기 보면 바퀴벌레가 왔어. 별로 안 좋잖아요. 막 그냥 도망가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반응을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인지적 평가를 하기 전에 자동 반응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드라이버였던 송강호, 예, 그리고 이제 CEO였던 누구 이성균이었던가요? 있었죠. 왜 뭘로 사람들을 이제 거리뒀죠? 냄새.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부정적 애티튜드를 그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뒤로 빼요. 제일 이제 감각적으로 오는 거는 시각과 뭐죠? 후각인 거죠. 냄새. 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냄새가 좋아져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인간은 동물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바퀴벌레, 그 다음에 뭐 송충이, 또 뭐 있죠? 매미, 막 이런 거 갖다 준다고 가정해봐요. 저는 매미 보세요. 매미 징그럽지 않아요? 근데 매미가 여기 딱 누워 있어요. 여름이 오면은 뭐 많이 보지 않아요?
바퀴벌레가 뒤집어져 있어요. 뭐가 징그러워요? 저는 매미가 더 징그럽거든요. 보면은 인지적으로는. 근데 바퀴벌레가 더 싫어요. 왜 그럴까요? 학습 때문에 그렇죠. 예. 뱀을 보세요. 뱀이 정말 신기해요. 뱀이 징그러워요. 귀여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약간 쿨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끄럽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학습된 거가 진화적으로 누적되면서 뱀은 자동적으로 공포 반응을 일으켜요. 이것 때문에 오토매틱 이발리에이션 때문에 그렇죠. 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애티튜드가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건 상당히 많아요. 자동차가 저는 되게 재밌는데, 자동차는 우리가 가진 재산 가치의 넘버 2죠. 집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자동차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을 자동차로 비유해 볼게요. 어떤 브랜드입니까? 나는 자동차 어떤 브랜드다. 그렇죠. 뭐 쉐보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산타페? 좋아요. 뭐 할래요? 뭐 볼보? 뭐 할래?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이게 오토매틱 이밸리에이션이니까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실험을 해봤는데 보세요. 로맨틱, 레블 이거는 내분이 뭐 이제 뭐 바나나, 어드벤처, 뭐 애드보킷, 뭐 매버릭 이렇게 아티스트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이 차도 사실은 이 성격의 맵 안에서 이건 융이 만든 이런 맵이잖아요. 이 맵 안에서 다 들어가요. 재밌는 게 실험을 많이 하는데 그 피험자 보고 이 아저씨는 어떤 차 탈 것 같아요? 맞추세요라고 계속 이렇게 시험 보게 해요. 시험을 보면 볼수록 맞아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못 할 것 같습니까? G-Bargain maybe.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보면은 저는 이 차를 타고 싶어 했어요. 머스탱을 계속. 물론 사지는 못했습니다. 이 머스탱이 되게 흥미로운 브랜드예요. 머스탱은 특징이 뭐가 있죠? 여자가 안 타요. 머스탱은 여성 마켓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성장이 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머슬카죠. 상당히 마력이 좋죠. 가스를 엄청나게 먹어요. 고장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저는 이 차를 타고 싶은데 제 성격과 안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 보여요? 안 맞아 보이잖아요. 이 아저씨가 타기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적으로 저도 산타페를 몰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죠. 자기가 선호, 소유 이런 것들은요, 내 자신의 그 자아 정체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정말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연구가 너무 재밌는데 보시면은 학생들 기숙사 사진을 받아요. 기숙사 사진을 보고서 그 사람 성격 유형을 맞추는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된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가지고 있는 물품들, 집에 있는 인테리어, 자동차의 브랜드 이런 것들은요, 자기 성격을 반영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세요, 이제 엄청나게 부유하신 중년 여성이 있다 가정해 보이죠. 그래도 막 명품을 막 휘감았어요. 막 이렇게 막 휘감고 요즘 이수지 그 쇼츠에 많이 나오죠. 휘감고 왔는데 옆에서 이밸류에이션을 내가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런 게 그래요. 잘못된 자아 정체성 표현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험들이 참 재밌는 게 많았어요. 사회심리학에서는요. 보세요. 인티밋 존. 보면은 이 정도 가까이 있을 때 0.5에서 1.5m, 0.5m 앞에 여기는 연인이 들어가는 자리죠. 여기는 가족이 들어가는 자리고 세이프 존. 여기는 소셜 존. 이 정도까지는 와도 괜찮죠. 저도 예전에 어떤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제 얼굴 앞까지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막 저는 무서워 공포감을 느끼더라고요. 비슷해요. 예. 저희는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괜찮아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근데 전혀 모르는 스트레인저가 이 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도 무서워요. 요즘 묻지마 뭐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특히 그 사회적 맥락, 그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이것 좀 달라져요. 예, 과거에 중국 드라마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을 올려다보면 안 돼요. 그냥 계속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우리 저기 그 불량배들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 눈 까라 그러잖아요. 예, 눈을 보지 말아라. 예, 그죠? 일진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경험 있습니까 혹시? 비슷해요. 이 조닝 때문에 그래요. 조닝. 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